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믿기 힘든 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직 특전사 여군 중사 출신이고, 이제는 조용히 일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치킨오프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밤이었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소리와 가게 안의 조명이 반짝이는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분위기 좀 띄워야겠는데? 그들의 사투리가 충청도 깊은 지역 특유의 강한 억양으로 울려 퍼졌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조금 조심해야겠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저 술에 취한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중 한 남자, 아마도 그 집단의 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한 여성 손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떨림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그 남자는 저를 흘겨보며 비웃었습니다.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무겁게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눈치를 보며 자리를 지켰고 몇몇은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그 남자는 점점 손님에게 가까워지고 그의 팔은 여성의 어깨를 스치며 점점 위협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조용히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시죠.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자 주제에 어디서 깝치냐? 주변의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죽였고 저도 숨을 고르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뛰지만 전투 시절 몸이 기억하는 침착함과 판단력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여기를 지나치면 누군가 다치겠구나. 그때 그의 손이 여성의 팔을 더 세게 잡으려는 순간 저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의 팔을 살짝 비틀어 균형을 잃게 만들고 옆으로 밀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여자 힘이라고 믿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단호히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바로잡는다. 그 순간 가게 문 밖에서 바람이 휙 들어오고 빗소리가 더욱 세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긴박했습니다. 손님들의 숨죽인 시선 속에서 저는 이미 행동을 개시했고 그 남자는 곧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긴박한 싸움의 전개와 스릴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남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만하시죠. 부탁드립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제 목소리에 그는 잠깐 웃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여자 주제에 어디서 깝치냐?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패거리 3명이 이미 제 시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모두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도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가게 안에는 긴장감이 찬 공기처럼 맴돌았습니다. 훈련된 몸이 기억하는 속도 그대로 움직여야 한다. 전투 시절 몇 차례 생사를 넘나들며 배운 본능이 제 몸을 지배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돌진해오는 순간 저는 그의 손목을 감싸쥐고 가벼운 힘으로 뒤로 비틀어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으악! 그의 비명과 함께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바로 달려들었지만 저는 몸을 낮추고 그의 팔을 흘리듯 제어하며 넘어뜨렸습니다. 한순간 제 안에서는 차가운 전투의 흐름과 감각이 명확히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스경 남자 만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기운을 앞세워 저를 밀어붙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게 여자 힘이냐? 이게 끝이냐? 저는 그의 눈빛에서 공포를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동작과 중심을 분석했습니다. 그가 칼을 꺼내는 순간 주변의 손님들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칼끝이 번쩍이며 제 쪽으로 날아오는 찰나 저는 몸을 낮추고 그의 손목을 재빠르게 틀어 제압했습니다. 칼을 놓으세요. 더 이상 상처 내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몸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팔이 힘없이 풀리면서 칼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보스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경악과 분노로 변했고 저는 그 틈을 이용해 주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이 3명의 패거리 모두 이미 제 제압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1명, 2명, 마지막 1명까지 차례로 손목과 균형을 이용해 쓰러뜨리고 저는 가볍게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정적과 손님들의 놀란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만식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만 넌 다음에 기억해라. 그 말에서 저는 단순한 협박 이상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분명 복수를 계획할 것이고 조직의 뒷배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맞서야 한다. 손님들은 숨을 고르며 감사의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직감했습니다. 비 오는 밤 치킨오프 가게 안에서의 첫 충돌은 이렇게 끝났지만 뒤이어 벌어질 긴박한 추격과 위험은 이미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첫 충돌 이후 저는 마음 한켠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만식은 이미 제 앞에서 쓰러졌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제 직감은 맞았습니다. 며칠 후 치킨오프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 저는 검은 승합차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자동차 라이트와 숨죽인 엔진 소리, 그리고 비 내린 도로 위 반사광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모두 긴박하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스 하나의 복수가 아니야.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 특전사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야간 추격 훈련, 은밀한 잠입, 적의 동선 분석.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서 재현되는 듯 했습니다. 승합차가 점점 접근하자 저는 도심의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좁은 골목, 어두운 건물, 곳곳에 CCTV. 모든 변수를 계산하며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제 뒤를 따라오지만 제가 세운 계획대로 조금씩 거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승합차에서 3명이 내리더니 저를 막아서기 위해 골목 끝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벽과 쓰레기통, 도로의 울퉁불퉁한 지형까지 모든 것이 제 전투 경험 속 전략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 추격자가 달려들자 저는 손을 빠르게 뻗어 그의 팔을 감싸고 뒤로 비틀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는 바닥에 부딪히며 신음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차례로 넘어뜨렸습니다. 그 사이 승합차는 뒤로 물러서고 차량 속에는 누군가 무전기를 들고
다급히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직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지휘 체계와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깡패 조직 전체가 개입한 계획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하게 몰려오는 것은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는 한 발 한 발 침착하게 이동하며 조직의 함정을 피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험에서 보호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좁은 골목과 횡단보도를 이용한 숨막히는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제 뒤를 쫓던 3명은 점점 지쳐갔고 저는 결국 그들을 안전하게 제압하며 도심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만식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위협은 바로 그 뒤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 조직 본부 쪽으로 직접 향해야 한다. 누군가를 위해 반드시 끝까지 맞서야 한다. 조직의 추격자들을 따돌린 그날 밤, 저는 한동안 가만히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젖은 도로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빛 사이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쫓아갈 차례다. 제가 향한 곳은 도심 외곽의 오래된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윤활유 냄새가 배어있는 골목, 적막한 철제 창고들, 그리고 저 멀리 흐릿하게 들려오는 엔진 소리들. 조직의 거점이 이곳이라는 건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창고 건물을 천천히 스캔했습니다. 마치 특전사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저는 문과 벽 틈새, 감시자의 시야, 그리고 동선까지 파악했습니다. 창고 문을 밀고 들어간 순간 어둠 속에서 4명의 경비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발소리, 숨소리, 무게 중심까지 들렸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오자 저는 낮게 자세를 잡으며 그의 손목을 꺾고 파이프를 빼앗아 옆으로 던졌습니다. 뒤따라 달려온 또 다른 남자는 제 발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고 그 위로 떨어진 파이프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는 대신 계속해서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틈을 주게 되니까요. 그때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기척, 익숙한 냄새와 함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해라 했지. 내가 우리를 건드린 날부터 이 결말은 정해져 있었어. 만식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눈빛은 도끼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하시죠. 더 다치기 전에요. 만식은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칼이 아닌 이번에는 작은 쇠조각과 체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돌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창고 천장 조명이 번쩍하고 켜졌습니다. 그 빛 아래 저는 또 다른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만식 뒤 검은 양복을 입은 거대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식아, 이 정도로도 못 이기면 넌 진짜 쓸모없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겁고 마치 사람의 감정보다는 계산된 명령만 내릴 줄 아는 기계 같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 조직의 진짜 보스다. 그의 이름 정두성. 이미 어둠의 세계에서는 잔혹함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죠. 두성은 미세하게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조직 하나를 통째로 뒤흔들었다더라. 여군 출신이라던데 참 대단하긴 하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은 듯한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에 무언가처럼.
만식이 체인을 돌리며 뛰어드는 순간 저는 곧바로 자세를 낮추고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쇠조각이 제 머리 위로 지나가며 바람을 갈랐고 저는 그 짧은 순간에 그의 손목을 잡아 옆으로 틀었습니다. 그는 균형을 잃고 휘청였지만 두성은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식을 제압하면서도 두성을 주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다. 움직임과 눈빛이 싸움을 오래 봐온 사람이다. 창고 안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한다. 저는 만식을 완전히 제압하며 바닥에 눌렀고 두성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 여군 중사 내 실력 한번 보자고. 그 말은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예상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창고 안에 다시 침묵이 깔렸고 저와 두성의 발끝이 천천히 서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대결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축축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골목을 뒤흔들던 폭력배들은 모두 제압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며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동시에 도착했고 앞장선 경찰서장이 저를 바라보며 특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계와 당황, 그리고 무언가 감춘 사람의 얼굴. 당신 특전사 출신이라죠? 너무 과하게 나간 것 아닙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서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인간들, 우리랑 거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크게 만들지 말죠. 군대 나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사 시절보다 더 냉정해졌습니다. 저는 협박을 들으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움직입니다. 서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저는 폭력 조직 부패 경찰 지역 권력까지 이어진 거대한 압박과 고리를 몸속였게 됐습니다. 허위 진술 강요, 조작된 영상 유포 시도, 집 앞까지 찾아온 보복 협박, 돈으로 끝내라는 회유. 어느 하나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전사 여군 중사 시절부터 배워온 것이 있습니다. 공포는 분석하면 정보가 된다. 위협은 파악하면 약점이 된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증거를 하나씩 모아갔습니다. 주변 CCTV 원본, 폭력 조직 내부 대화 녹취, 부패 경찰과 조직 간거래 자료, SNS 조작 시도 기록, 특전사 시절 습득한 전장 판단 능력이 도심 속에서도 그대로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저는 결국 그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서장, 조직 간부,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지역 유지까지. 서장은 여전히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군대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여긴 전쟁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며 말했습니다. 네. 현실이니 사실을 공개해야죠. 그 순간 제가 모아온 모든 증거가 라이브 스트리밍과 함께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부패 경찰의 통화 녹취, 조직의 협박 영상, 뇌물 전달 내역, 조작 언론 자료. 불과 30초 만에 시청자는 수십만 명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찰과 형사들이 현장에 투입되었고 폭력 조직과 관련된 권력은 모조리 연행됐습니다. 서장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특전사 여군 중사였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도 정의를 지키는 일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며칠 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고 도시는 아무 일 없던 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인도 아니고 영웅도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 위험하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도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군복은 벗을 수 있지만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은 평생 벗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 불합리한 폭력이 다가온다면 저는 아마 이번처럼 다시 그 한가운데 서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혹했던 하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결심을 남긴 그날 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이 끝난 지금 이렇게 사연으로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날의 새벽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것이 있죠. 몸이 떨릴 만큼의 공포,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도 반드시 버텨야 한다는 책임감. 그날 저는 특전사 여군 중사 출신으로서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골목에서 조직 간부 5명을 제압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평소처럼 심호흡을 하고 있었죠. 잠을 잘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밖에서 들리는 차 엔진 소리, 낮은 RPM을 유지한 채 길게 머무는 특유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전사에 있던 시절 야간 잠복 작전에서 수없이 관찰했던 그 엔진 진동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화면을 켜고 시간부터 확인했습니다. 1시 12분. 그리고 그 순간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린 끝난 줄 알았지? 발신자는 없는 번호.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서 진짜 조직을 움직이는 본부의 메시지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외곽을 둘러싼 CCTV 사각지대에 검은 승합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한 대는 엘리베이터 홀 근처, 다른 한 대는 단지 출입구 뒤편. 저는 바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전화기 2개를 준비해 하나는 미끼용, 하나는 실제 연락용으로 나눴습니다. 특전사 시절 익힌 도심 탈출 루트를 떠올리면서 가장 먼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단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안쪽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뒤로 물러나 벽에 등을 붙이고 들숨을 최소화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저는 문 반대쪽의 끝부분을 발로 쳐올리며 문을 여는 남자의 팔을 꺾었습니다. 그가 신음하는 동안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 주민 많은데 조용히 하는 게 좋을 텐데요. 그리고 기절. 계단 아래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바로 복도 끝까지 뛰어 비상구 문을 이용해 반대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울리는 건 단 하나의 판단. 포위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 있다. 달리는 동안 저는 주변 상황을 계산했습니다. 골목 간거리, 조직이 이동할 수 있는 차로, 드론 여부, 추격 인원 규모, 대포폰 사용 가능성, 특전사 시절 배웠던 것들이 이 도심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색 모자를 쓴 남자 2명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들의 방향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제 뒤쪽에 승합차 있습니까? 그들은 처음엔 얼어붙었고 곧이어 주머니 쪽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쪽의 남자의 손목을 꺾어 그의 무전기 버튼을 눌러버렸죠. 장이.
그 말이 무전기로 흘러가는 순간 멈추고 있던 승합차가 급가속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둘을 제압하고 건물 사이 좁은 틈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기 위해 도심 외곽의 오래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명도 싸움 소리도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있었습니다. 이런 고요일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백미러 같은 창문 반사면까지 모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드론 한 대, 10감지 카메라가 달린 소형. 이 조직 생각보다 체계적인데? 저는 숨을 더 낮추고 온몸의 열 신호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탱크 뒤쪽에 몸을 완전히 붙였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지나가는 순간 저는 드론의 사각지대인 45도 아래 지점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못하는 동선이었습니다. 제가 피신해 있던 창고의 조용한 공간, 휴대폰에서 다시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우린 내가 특전사 중사였다는 걸 알고 있고 너의 작전 패턴도 이미 분석했다. 그 순간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조직에는 군 출신이 있었다. 게다가 고위 강습부대 경험자의 확률이 매우 높았다. 그러면 이제는 단순 폭력 조직이 아니라 사실상 사설 전투 조직이나 다름없는 수준.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좋아. 똑같은 군대 스타일이면 방식도 같다. 그들은 분명 제가 올 곳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저는 그들이 예상한 두 번째 선택지로 움직여야 했다. 특전사 작전 교범에는 있죠. 적이 예상하는 루트는 피하되 적이 예상하지 못할 만큼 무리한 선택도 하지 말라. 저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대결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심 끝 오래된 공장, 지금은 문 닫은 옛 주물 공장 같았습니다. 그곳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몸 안에서 작은 경련처럼 긴장감이 튀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조직의 본부, 그들의 활동 전초기지,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어둠 같은 존재, 바닥에 떨어진 깡통, 껍질 벗겨진 콘크리트, 기름 냄새, 빗물 고인 웅덩이, 모든 환경을 전장처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짧은 컷, 늦은 밤에도 서늘한 눈빛, 두 손은 뒤로 깍지,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서는 자세. 그는 말했습니다. 중사님,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5시간 결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익숙한 냄새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금속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작전 전 정숙 상태의 기류. 저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긴 단순한 범죄 조직의 은신처가 아니라 실전 경험이 있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작전 통제 공간이었습니다. 그 남자,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 조용히 서 있던 그 인물은 빛에 드러나자 더 명확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어깨 각이 잡힌 자세,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는 발목, 그리고 가장 눈에 띈 것은 양손 검지가 유난히 굳어 있는 모습, 사격 조준 자세를 오랫동안 잡은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말했습니다. 중사님,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셨네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군진 아시는 것 같고, 당신은 누구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특전사 출신. 그 말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이 조직의 전투 패턴, 병력 배치 방식, 도심 추적 방식, 드론 활용까지 특전사식이었다. 그는 천천히 제 가까이로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만식이를 제압했다는 보고를 받은 순간 알았습니다. 아, 특전사 출신이다. 게다가 기술이 중사급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가 고개를 조금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위 출신입니다. 전역 후 이곳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죠. 군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신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군인 맞네, 당신. 그는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그림자 속에서 4명 정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와 체격, 악력의 흐름. 제가 보기엔 상당히 훈련된 인원들.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중사님, 돌아가세요. 우리는 당신과 싸우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추적은 왜 시켰나요? 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테스트였죠. 당신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군에서 함께 지냈던 동료들, 작전 중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전역 후 흔히 보았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군 출신들. 그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특전사가 전역한 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 이들. 그는 그들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그는 폭력 조직 보스가 아니라 실전 경험자들을 모아 만든 사설부대의 지휘관이었던 겁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난 당신 편이 될 생각 없습니다. 그는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끝이 떨어지자마자 4명의 조직원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전투는 2초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달려드는 한 명의 손목을 잡아 그를 옆으로 던지면서 그의 몸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뒤쪽에서 오는 킥을 막았습니다. 칙! 누군가의 발이 콘크리트 바닥을 긁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어깨를 밀쳐 2번째와 3번째 인원을 서로 부딪히게 만들고 그 틈에서 빠르게 회전하며 4번째 인원의 목을 팔로 제압했습니다. 대위 출신 남자는 팔짱을 낀 채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분명 일반 조폭들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식으로 움직였고 협동 구도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특전사 중사의 실전 경험은 웬만한 특전사 출신보다 더 오래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동작을 거듭할수록 그들의 패턴을 파악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테스트는 끝났죠? 대위는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이상하게 공손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중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조직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군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히 인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비슷한 군 경력을 지닌 사람으로서의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조직이 뭔지 알아요. 군 출신들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서 여기 모였다는 것도 알아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폭력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절대요. 그는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습니까? 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의 적이 됩니다.
대위 출신 남자가 처음으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발끝이 약간 틀어지고 어깨 각이 내려가면서 압축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군대에서 이 사람이 진짜다라고 느낄 때 나는 기운. 오랜만에 다시 느끼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네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쓰러뜨려야 우리 조직의 균열이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마치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처럼 쓸쓸했습니다. 전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중심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발을 내딛는 리듬, 호흡의 길이,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까지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전투원으로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먼저 말했습니다. 중사님, 이 싸움, 우린 둘 다 많이 다칠 겁니다.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군 시절엔 더 다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실루엣이 새벽의 섬광 속에서 맞부딪히기 직전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필요하면 죽을 도 있으신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면 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대위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부는 마치 파도가 부딪히듯 폭발적인 충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날 제 평생에서도 손꼽힐 만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의 충돌, 추격, 그리고 조직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까지 그 모든 과정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3부의 시작에서 저는 드디어 그들의 본거지, 즉 만식과 그 윗선이 있다는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정보는 아주 단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전사 시절 저는 흩어진 조각들을 연결해 하나의 작전 목표를 도출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제 직감은 단호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산 쪽 항만 물류창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두운 세력은 조용히 움직이기 위한 장소를 본능적으로 비슷하게 선택합니다. 은폐, 접근성, 빠른 이탈 경로, 물류의 흐름. 그 모든 요소를 갖춘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부산항으로 향하는 도로는 밤 11시가 넘어도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화물차들의 엔진 소리, 컨테이너가 쌓인 철 구조물 사이로 울리는 금속음, 그리고 바닷바람에 실린 짠내. 저는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훈련소 시절, 야간 전술 훈련이 떠오르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임무 모드로 전환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이 감각이었지. 제 눈은 이미 비상구 위치, CCTV 배치, 경비 인원 동선, 사각지대, 바람 방향,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시선은 어둠 속에서 묘하게 빛나는 특정 물류창고의 번호판에 고정됐습니다. H-17. 정보에 없던 번호였지만 직감이 말했습니다. 저기다. 창고는 거대한 금속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출입구에는 2명의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보안업체 직원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걸음걸이도 시선 처리도 손의 긴장도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제 눈에는 그들의 실루엣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실탄 장전 상태, 허리 뒤엔 보조 장비. 근데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네. 현장 경력은 많지 않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림자와 컨테이너 사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의 뒤편 사각지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호흡을 죽이고 한 명의 목 뒤에 손날을 가볍게 얹는 순간 그는 그대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뒤늦게 눈치챘지만 제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발끝으로 튕겨 올려 손에 잡은 다음 그의 턱 아래에 정확히 걸었습니다. 쨍! 작은 충격음과 함께 그는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안쪽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리고 중심부를 가득 채운 컨테이너들. 하지만 컨테이너는 단순 물류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문 앞에는 무장한 인원들이 지키고 있었고 곳곳에 놔둔 장비 박스에서는 무성기와 군용 스타일의 전술 장비가 보였습니다. 이게 그냥 동네 깡패 조직이라고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이미 조직 폭력배를 넘어 대규모 비밀 조직 수준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무전기에서 들리지 말아야 할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겟이 부산 항만 구역으로 이동 중이다. 모든 인원 비상 배치해. 특전사 출신이라고? 장난 아니네. 명령 떨어졌다. 생포 말고 제압이 우선이다. 제 움직임이 들킨 겁니다. 특전사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정면이 막히면 옆으로 움직여라. 저는 즉시 시야의 사각지대를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발견한 건 컨테이너 벽 뒤에 숨겨진 작은 사이드 도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안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조용한 방, 책상 위에 문서와 노트북, 그리고 벽에 빼곡하게 붙은 조직도 그 한가운데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만식. 그리고 그 위에 붉은 펜으로 적힌 글씨. 쓰러진 보스. 대체 인물 필요.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보스 후보 1, 후보 2. 그리고 마지막 사진. 특전사 출신 그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보스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건가요? 이건 말 그대로 저를 조직의 새로운 전략적 인물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문서를 챙기고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딱딱딱 구두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가오는 발자국. 저는 뒤쪽에 있던 금속 선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저 앞에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양복 차림이었지만 어깨, 선과 손의 움직임을 보니 군 경력 또는 특수조직 경험이 분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작은 탁자 위 무전기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넌 잘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후보만 확보하면 우리 계획은 완성된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이미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정확하게 제가 숨은 선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오지 그래, 중사님? 소름이 오싹 돋았습니다. 저는 선반 뒤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상대가 이미 제 위치를 파악한 이상 숨은 상태로 공격하기엔 불확실한 변수가 많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왜 혼자 다니는지 궁금했어. 특전사 출신이면 대접받고 살아야지. 우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자리는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는 머리를 살짝 뒤로 제치며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겠군. 순간 그의 손이 허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탕! 총성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몸을 굽혀 선반 뒤로 다시 굴러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총알은 금속 표면을 튕기며 파편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쁜 선택지를 고르셨군요. 저는 선반 옆에 놓인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핀을 뽑아
그 방향으로 강하게 분사했습니다. 하얀 연기와 분말이 시야를 가리는 순간 저는 앞으로 뛰어나가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고 비틀었습니다. 그의 총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팔꿈치로 그의 턱을 치고 무릎으로 복부를 눌러 그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하일에서 특전사를 싫어한다니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경보음이 터져나갔습니다. 위잉 위잉. 컨테이너 사이에서 무장한 인원들이 일제히 제 쪽으로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무전기에서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타겟 확보 실패, 전원 집결하라, 도주로 차단, 출입구 봉쇄, 특전사 중사, 생포 우선.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군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3부가 제가 겪게 될 가장 긴 전투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컨테이너 사이를 지나던 2명이 먼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움직이는 걸 감지하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빠르게 팔을 비틀어 뒤로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걸어 쓰러뜨린 뒤 팔꿈치로 제압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펴보니 나머지 인원들은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타 저는 공장 내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중앙구역에 도달했을 때 조직의 핵심 인원이 나타났습니다. 대략 810명 정도, 모두 전투 경험이 있는 듯 움직임이 날카로웠습니다. 총성과 금속 충돌음이 이어지는 순간 저는 전투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벽을 이용한 회피와 반격, 팔과 다리를 연계한 제압 기술, 상대의 협동 공격을 분리시키는 전술. 이 모든 것이 제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습니다. 전투는 10초, 20초가 아닌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제압한 뒤에는 바로 다음 상대를 계산하며 움직였습니다. 숨을 고를 시간은 거의 없었고 한 번이라도 방심하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쪽 컨테이너 문이 열리며 대위 출신 조직의 리더가 나타났습니다. 중사님, 참 오래 버티시는군요. 그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죠. 그의 눈빛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군대식 전술은 분명 저와 유사하지만 이제는 제가 한 수 위임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 좁은 통로, 그리고 위쪽에서 비치는 희미한 전등 조명. 모든 환경은 제게 유리했습니다. 발자국 소리, 바닥 진동, 상대의 호응, 모든 것이 신호였습니다. 한 명, 한 명 정확히 제압하며 본부로 향했습니다. 총격전, 근접전, 협동 공격까지 모든 전투 기술을 연속으로 사용했습니다. 드디어 리더와 마주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집요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면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격의 첫 발은 빠르고 날카로웠지만 저는 회피와 반격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그의 왼손 펀치를 피하며 팔꿈치로 충격을 흡수, 상대 균형을 깨고 제압. 몇 차례 충돌 후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리더가 제압된 순간 나머지 조직원들은 혼란 속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총격전과 근접전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최소한의 피해로 제압하며 안전하게 탈출로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로 경찰에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핵심 인원 확보,
주변 인원 분산 확인 완료. 잠시 후 경찰과 공조가 이루어졌고 조직은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컨테이너 사이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끝났군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컨테이너 위에 작은 먼지를 흩날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요와 평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주변의 위험, 조직과 연결된 또 다른 세력,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도전. 하지만 적어도 오늘 저는 누군가를 지켜내고 정의의 한 줄기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가자 공장과 항만 일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총성과 충돌, 발자국과 경적 소리, 모든 긴장은 이제 지나간 기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며 이번 사건에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조직은 붕괴했고 핵심 리더는 제압되었으며 나머지 인원들은 경찰과 협조로 체포 또는 해산되었습니다. 이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평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항만 컨테이너 사이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끝났군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주변의 금속과 물류박스,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서도 어쩐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군에서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런 평화는 항상 전투 직후 잠시뿐이었죠.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위험을 제거했다는 확실한 성취감과 함께 느껴지는 평화였습니다. 조직 붕괴 후 경찰과 합류하며 사건 정리를 도왔습니다. 중사님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처리했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조심하지 못하면 누군가 피해를 봤을 테니까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특전사 시절의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훈련과 작전, 그리고 잃은 동료들. 오늘의 승리는 그 기억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정리 후 저는 항만을 배경으로 잠시 혼자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바닷바람은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특전사 중사로서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구나. 제가 지켜야 하는 사람, 보호해야 할 대상, 그리고 스스로 지켜야 할 정의와 신념. 이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싸움과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누군가를 위해 행동할 때 책임감과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혼자 있어도, 상대가 강해도 스스로를 믿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조직을 무너뜨렸지만 그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이후 저는 다시 사회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나친 긴장 속에서 벗어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며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가진 힘으로 필요한 사람을 지키고 사회 속 정의를 조금씩 세워가야겠다. 새벽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비로소 긴장과 두려움 대신 평온과 결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도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혼자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누군가를 위해 행동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저는 오늘 그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믿고 필요한 순간 행동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제 모든 전투는 끝났습니다. 저는 특전사 여군 중사로서 한 편의 큰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를 지키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